안녕하십니까. 건축 설계 조사 분석 및 건축 스튜디오 2주차 7교시 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7교시는 앞서 건축 사례조사 학원과 또한 연구소에 이어서 이제 대지를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지 분석 방법 중에 광역 검토 부분입니다. 대상지의 광역 검토란 대상 사이트에서 200m 수준 정도, 좀 더 확대되면 500m 수준 정도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인데 주로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지역지구 확인이 가능하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는 기본 도면이고 위성사진을 통해서는 주변 녹지 부분이나 학교 운동장, 아파트 등과 같은 부분이 쉽게 구분되고 또한 도로망이나 이면도로 부분도 쉽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 건축물 중 큰 건축물들을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네이버 지적 편집도 등을 활용하면 각 지역 지구에 대한 경계 부분이 색깔별로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이 현황 사진으로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역시 각종 포털 사이트 거리뷰를 활용해서 네이버 지도에서는 거리뷰고 카카오 지도에서는 로드뷰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진으로 주변의 개괄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리뷰나 항공뷰를 키게 되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각 지점마다 확인을 하여서 거리뷰로 주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항공사진으로 실제적인 산지나 공원, 도로망, 아파트 단지나 학교 같은 부분들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역 분석을 한 자료를 어떻게 정리를 하나 그것은 사이트 주변으로 100m 단위든 200m 단위든 기준 단위를 설정하고 주변에 자연적인 요소 그리고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들 또한 주변에 큰 건물들이나 유관 부서들은 있는지 주거 환경은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줘서 이 대지에서 주된 도로가 어디인지 이면 도로는 어디인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한 페이지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실제 사진을 표현해서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위험물 시설은 없는지 도로는 어떻게 돼 있고 주변 환경들이 도로 건너편 상황들은 어떠한지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분석 방법 중에 수치 지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수치 지형도를 확인하려는 이유는 보다 그 대상지 주변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수치 지형도에는 제일 중요한 주변 대지의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주변 기반 시설에 대한 검토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사업이 진행될 때는 현황 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레벨이나 대지의 경계를 체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기본 설계를 할 때는 수치 지형도를 활용하여서 충분히 레벨에 대한 검토를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는 국토 정보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수치 지도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동을 검색하시고 수치 지형도를 선택한 후에 4번 항목에 있는 1000분의 1 수치 지형도를 확인하십시오. 1000분의 1 정도가 돼야지 주변 레벨에 대한 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수치 지형도를 확인했을 때 5번 지도 범위에 본인의 사이트가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를 합니다. 간단한 사항을 입력하고 동의하면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관련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후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수치 지형도를 CAD 파일로 열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000분의 1이므로 지금 토목도면처럼 이 단위가 미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CAD에서 계산을 해보면 25m가 아니라 25로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건축 CAD로 건축에서 활용하려면 전체적으로 1000배 스케일로 키워서 작업하시면 밀리미터 단위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치 지형도에서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로 도로 레벨, 이 주변에 또한 인접대지 레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40m 정도의 레벨이 지나가고 있고요. 다음에 아래쪽에 35m 레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5m 단위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제가 전체 이 거리를 등분을 해서 실제적으로 완만하게 봤을 때 이 레벨이 이 정도 이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획할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도로가 약 0.9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염두하시고 하면 좋은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주차 진입 같은 경우에 고민할 때 좀 더 낮은 쪽에서 들어가는 것이 좀 유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로수,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로수나 가로등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화전이나 도심 매뉴얼 같은 경우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도로 상황이나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지 분석 방법에서 실제로 베이스가 되는 사이트를 CAD 작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지 조사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한 대지의 CAD 작업입니다. 대지를 사이트를 CAD화 해야지만 정확한 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대지의 CAD 작성에 대한 부분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발급입니다. 정확도가 가장 높습니다. 주로 계획도시나 새로 지적 정리된 곳에는 검색이 가능한데 부천 일부 구도심부 그리고 서울 구도심부나 이런 부분들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학년에서 진행하는 사이트도 지금 검색해 봤는데 아직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는 다른 사이트를 가지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토지이용 계획안 도면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1주차 5교시 사이트 분석을 참고하시면 토지이용 계획안의 도면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그 토지의 정보는 무엇인지, 이용 규제 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 있고요. 또한 그 도면을 가지고 사이트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치 지용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트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 주변의 현황을 활용할 때 좋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보다는 1번과 3번, 2번과 3번으로 종합적으로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대지 CAD 작성에 대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발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24에 접속을 하시면 먼저 로그인 후에 경계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면 처음에 검색했을 땐 이렇게 세 가지만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서비스 더보기를 누르면 다섯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본 교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신청을 하시고요. 주소를 심국동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대지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민원 신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열람 불가능한 지역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지역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검색해 봤는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나 계획도시 등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눌렀을 때 이렇게 문서 출력이 나옵니다. 문서 출력이 나오면 좌표 확인 및 CAD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발급이 되면 좌표가 X와 Y로 발급이 되는데요. CAD에서 말하는 X와 Y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입력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AD를 켜서 라인 명령이나 폴리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경계점 좌표를 입력을 할 건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X, Y 값을 바꿔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값이라서 골뱅이 표시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CAD에서 CAD 명령을 작성한 것을 확대를 했는데요. 먼저 라인 명령을 이용해서 첫 번째 점 지정을 이렇게 입력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번 부호에 Y와 X 순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시고 다음 2번 좌표에 Y와 X 순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또 엔터를 치시고 동일하게 각각의 좌표 등록부 6가지의 부호를 쭉 입력하고 마지막 클로즈 명령으로 전체 대지를 작성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좋은 점은 좌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 거리, 각 좌표끼리의 미터 단위의 거리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지를 파악하는데 좋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진 사이트를 토지이용계획원 확인호에서 발급한 대지 명령과 비교를 합니다. 경계점 좌표값은 1m 기준이므로 1000배 확대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보시면 경계점 좌표를 입력한 값입니다. 지금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이 단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1102.8593이라고 면적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검색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보시면 1100 02.9로 거의 근접하게 면적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보다 정확도가 뛰어나기 때문에 신도심이나 계획도시나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에서 계획을 할 때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발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단점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서 보는 것처럼 주변에 대한 대지 주변에 대한 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인접대지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된 내용들을 경계점 좌표등록부에서는 이 필지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각 사이트에 대한 면적은 경계점 좌표등록부로 면적을 확인하고, 주변 대지들은 다시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작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도면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간단하면서 주변 현황을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도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입력보다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도면을 확인하는 것은 일주초 5교시 사이트 분석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인터넷에서 발급하시면 아래 그 도면 크게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제 사항들은 이 탭에서 확인을 하시고, 도면을 확인하실 때는 도면 크게 보기를 눌러서 축적을, 알맞은 축적을 입력하시고, 그 입력해서 나온 그 도면을 윈도우 캡처 도구와 같은 이미지 캡처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CAD에서 레스터 이미지를 삽입하던데요. CAD에 삽입에 레스터 이미지를 누르시면 JPG 파일을 CAD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선택하시되 축적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축적을 입력하실 때는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도면 그 크게 보기에서 도면에서 나온 그 축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1대 600이었기 때문에 600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CAD 바탕의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하면 이 이미지가 600분의 1 사이즈로 해서 600배 크기로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와서 CAD에서 폴리라인 명령으로 대지 경계를 따라 대고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린 후에 실제 그린 면적을 체크해 봤더니 약 659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실제 대지 면적은 596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약 10%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은 딱 10% 차이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정확한 스케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을 활용할 때는 도면을 그린 후에 실제 대지 면적에 맞추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미지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폴리라인 등을 이용해서 대지 경계를 따고, 또한 주변 도로 현황들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이트에 대한 사항들을 입력을 합니다. 그렇게 입력한 후에 이 배경이 되는 이미지는 레이어를 다른 레이어로 해서 정리를 하셔서 끄시면 오른쪽과 같은 모양으로 기본적인 사이트 정리가 됩니다. 주변 대지의 지번이나 지목들, 그리고 또한 지역에 대한 구분 경계 등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1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도 나눠지는 경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주변의 도로에 대한 상황들도 써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정확한 도로는 이 면적을 맞춘 후에 다시 크기를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학교에 대한 부분들이나 대지 지목에서도 학교로 보이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CAD 작성된 면적과 실제 면적을 맞춥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 사이트가 면적이 659.027 정도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때 스케일로 전체적인 면적을 맞춰야 되는데 결국에 스케일 명령에서는 길이에 대한 배수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루트를 해서 이거에 대한 배수를 구해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리가 2배가 될 때 면적은 4배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2배가 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된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배수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루트한 실제 면적, 저희가 그 실제 이 대지의 면적과 그리고 CAD에서 나온 면적, 면적이 있습니다. 단위는 제곱미터 단위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루트를 씌우면 다음 같은 값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이 작성된 도면을 0.9509배를 하면 전체적인 사이즈가 맞게 됩니다. 최대한 자릿수는 끝까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든 컴퓨터를 이용하든 그 계산값에서 최대한 끝자리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한 면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CAD에서 전체를 선택한 후에 스케일 명령을 입력하고 앞서 나온 배수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지금 값이 약간 다른데요. 네, 실제적으로 CAD 도면 대지 면적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실제 대지 면적은 59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한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은 이제 도면을 아까 같이 면적을 맞춘 후에는 주변 도로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7.92m 정도 나오고 8.17m 정도 나오기 때문에 8m 도로 명기를 하고요. 그리고 11.09, 11.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12m 도로로 입력을 합니다. 이 실제 사이즈는 지금 저희가 스케일로 맞춘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작업이 용이하게 주된 축을 중심으로 AL 명령으로 대지를 회전시켰습니다. 저는 이 8m 도로에 대한 도로축과 이 대지의 축 두 가지를 통해서 축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축을 설정을 할 때 대지를 회전시킬 때는 방위를 같이 회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정북을 변하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제 수치 지형도 앞서 보신 것처럼 수치 지형도를 확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지 레벨들, 도로 레벨들, 그다음 인접 대지에 대한 레벨들을 체크할 수 있으면은 좀 더 대지 현황을 고려한 대지 검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예시인데요.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해서 대지 분석을 한 예입니다. 앞서 근경에 있는 그런 주변 현황들 사진들과 그리고 도로 축에 대한 부분, 대지 축에 대한 부분, 방위와 조망권, 채광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앞서 사이트 캐드화 한 것처럼 실제적인 사이트 크기를 맞춰주시면 좀 더 훌륭한 대지 분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대지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시와 분석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지를 분석하여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